안녕하세요. 슈퍼트레이더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가장 사랑하는 트레이딩 지표 중 하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굴지의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볼린저 밴드를 폭넓게 활용해 신뢰도가 매우 높은 트레이딩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볼린저 밴드 지표를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슈퍼트레이더라고요? 아닙니다. 바로 볼린저 밴드를 직접 만든 존 볼린저일 겁니다. 그는 수십 년간 실제 트레이딩 현장에서 볼린저 밴드를 적용하고 검증해 오면서 수많은 실전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풍부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볼린저 밴드의 핵심 활용법과 다양한 매매 전략을 담아 이 책으로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주제로 한 수많은 강의와 영상들이 존재하지만 정작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인 존 볼린저의 생각과 원리를 충실히 이해하고 제대로 전달하는 콘텐츠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존 볼린저가 직접 쓴 책의 내용을 정성껏 해석하고 알기 쉽게 풀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존 볼린저가 직접 개발한 볼린저 밴드 매매법도 영상 후반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볼린저 밴드가 뛰어난 지표라는 사실은 이미 전 세계 많은 고수 트레이더들이 증명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1980년대 중반 월스트리트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터틀 트레이더 그룹을 들 수 있는데요. 이들은 불과 2주간의 짧은 교육을 받은 후 실제 트레이딩에서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전설적인 성과를 남겼습니다. 터틀 트레이더들이 주로 사용한 전략은 돈치한 채널 매매법이었는데 놀랍게도 존 볼린저는 이 돈치한 채널을 기반으로 볼린저 밴드를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터틀 그룹의 최고 성적을 기록했던 트레이더 커티스 페이스는 다양한 매매법의 성과를 직접 분석했는데 이 과정에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돌파 매매법의 수익률이 가장 뛰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승률 측면에서도 볼린저 밴드 돌파 매매법은 기존의 돈치한 추세 매매법을 월등히 앞질렀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후반부에는 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돌파 매매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100억 트레이딩 고수들의 프라이스 액션 매매법 전자책을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은 구독, 좋아요 클릭해주시고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 신청해주세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볼린저 밴드는 이미 실전 매매에서 그 우수성이 입증되었는데요. 먼저 볼린저 밴드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중심선, 상단밴드, 하단밴드입니다. 여기서 중심선은 일반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합니다. 특히 존 볼린저는 중심선을 지수 이동평균선이 아닌 단순 이동평균선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하단 밴드의 표준 편차 계산에 단순 이동평균선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계산 방식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는 각각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 2로 계산해서 위와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표준 편차란 주가가 중심선, 즉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때 기본 설정값인 20일 이동평균선과 표준 편차 2는 기본 추천사항일 뿐 시장 환경과 트레이딩 스타일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짧은 구간에서 단타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의 경우 가격 변동성을 짧고 빠르게 포착할 수 있게 볼린저 밴드 세팅값을 10 이동평균선과 표준 편차 1.5로 설정하면 좋습니다. 만약 좀 더 중장기 투자를 즐기는 투자자라면 장기 추세를 따라가는 중장기 매매에 적합하게 세팅값을 50 이동평균선과 표준 편차 2.5 이상으로 설정해 매매에 적용하면 좋습니다. 이제 볼린저 밴드의 핵심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가격이 약 95.44%의 확률로 볼린저 밴드 상하단 밴드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통계학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평균값인 중심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범위 안에 전체 데이터의 약 95.44%가 포함되기 때문에 가격 역시 이 범위 내에서 머무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가격은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중심선인 이동평균선을 따라 일정한 범위, 즉 상하단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볼린저 밴드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적인 특징은 볼린저 밴드로 가격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볼린저 밴드로 보면 상단 밴드, 중심선, 하단 밴드 이렇게 세 개의 선이 있죠. 이때 가격이 이 세 가지 선 중 어떤 선에 가깝게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시장 상태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상단 밴드에 근접했거나 돌파했다면 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과매수 상태에 도달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 경우 투자자들은 조심스럽게 이익을 실현하거나 가격 하락 반전에 대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단 밴드에 가까워지거나 하락 이탈을 했다면 시장이 과매도 상태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경우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즉, 볼린저 밴드는 지금 시장이 과열되었는지 침체되었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단 밴드나 하단 밴드에 닿았다고 해서 무조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상단 밴드를 따라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강한 하락 추세에서는 하락 밴드를 따라 계속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볼린저 밴드를 가격 수준 평가의 도구로 활용할 때는 반드시 거래량이나 다른 보조지표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볼린저 밴드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밴드 폭의 변화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그 폭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수축하거나 확장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시장이 조용하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때는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서 밴드의 폭이 점점 좁아집니다. 반대로 시장이 활발해져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뚜렷한 상승 하락 추세가 나타나면 표준 편차 값이 커지면서 밴드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밴드 폭의 변화는 미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가격이 오랫동안 좁은 밴드 안에서 머물며 횡보할 경우 이는 폭발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해 밴드 폭이 크게 확장된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변동성이 줄어들고 밴드가 좁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지면 곧 방향성이 크게 나올 준비를 하는 것이고, 폭이 넓어졌다면 시장이 과열 상태에 이르렀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조정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 단순히 가격이 어디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밴드폭의 변화로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리를 잘 활용하면 트레이딩 타이밍을 포착하는 데에 굉장히 유리한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밴드폭을 통해 추세의 시작과 끝을 파악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가격 변동성이 낮아지면 가격이 오르내리는 범위 자체가 줄어들면서 밴드가 바짝 조이는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밴드폭이 극단적으로 좁아지는 구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좁아진 밴드폭을 가격이 강하게 돌파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추세를 시작할 때는 볼린저 밴드에 신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가 시작될 때는 하단 밴드는 아래로 서서히 내려가면서 상단 밴드는 위쪽으로 힘차게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볼린저 밴드의 폭이 넓어지면서 가격이 상방으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하단 밴드가 위쪽을 향하고 상단 밴드는 더 이상 우상향하지 않고 오히려 꺾여서 아래로 기울어지면서 밴드 폭이 좁아집니다. 이때는 상승 추세가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가 시작될 때는 하단 밴드는 아래로 힘차게 꺾이면서 상단 밴드는 약간 위쪽을 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밴드 폭이 넓어지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 국면에 진입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하락세가 끝나갈 무렵에는 상단 밴드의 방향이 아래로 향하고 하단 밴드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가격이 횡보하거나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볼린저 밴드를 실전 트레이딩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실전 포인트는 볼린저 밴드는 차트 패턴을 식별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시장에는 다양한 차트 패턴들이 등장합니다. 쌍바닥 패턴, 쌍봉 패턴, 헤드앤숄더, 삼각형 패턴 등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차트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차트 패턴들이 항상 똑같이 반복되지 않고 그때그때의 시장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볼린저 밴드는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고점과 저점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추세와 비추세 구간을 구분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특히 서로 다른 시장, 다른 시간대에서도 일관된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신뢰도 높은 차트 패턴을 식별할 때 볼린저 밴드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볼린저 밴드는 고정된 선이나 딱딱한 기준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살아있는 트레이딩 지표이기 때문에 훨씬 실정성이 높습니다. 존 볼린저는 책에서도 특별히 2가지 차트 패턴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상승 반전을 의미하는 쌍바닥형 패턴과
하락 반전을 나타내는 쌍봉형 패턴입니다. 먼저 쌍바닥형 패턴은 가격이 먼저 크게 하락한 후 반등하고 다시 한번 하락을 시도하지만 결국 반등하여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상승 반전형 패턴입니다. 이때 첫 번째 저점은 하단 밴드를 하향 돌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은 하단 밴드 안쪽에서 형성되어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즉, 두 번째 저점이 하단 밴드를 깨지 않고 버틴다면 이는 상승 반전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두 번째 저점이 첫 번째 저점보다 더 밑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저점이 밴드 안에 위치하면 상승 반전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번째 저점이 하단 밴드를 이탈하고 첫 번째 저점보다 낮을 경우 이것은 유효한 쌍바닥형 패턴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때 거래량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저점에서는 거래량이 많고 두 번째 저점에서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구조를 확인하면 보다 확실하게 상승 반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강한 하락 추세일 때 하락 모멘텀에 가속이 붙으면서 1차 저점에는 거래량도 아주 많습니다. 이후 가격이 한동안 반등세를 보이다 다시 하락하는 두 번째 저점이 첫 번째 저점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지만 하락 모멘텀은 급격히 둔화돼서 거래량이 적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 반전을 알리는 쌍봉형 패턴은 가격이 먼저 크게 상승한 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하지만 이번에는 힘이 약해지면서 결국 하락 반전하는 차트 패턴입니다. 이때 포인트는 첫 번째 고점은 상단 밴드를 돌파하고 두 번째 고점은 상단 밴드 안쪽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두 번째 고점이 상단 밴드를 돌파하지 못하고 약해진다면 하락 반전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두 번째 고점이 첫 번째 고점보다 더 위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고점이 밴드 안에 위치하면 하락 반전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 천장과 바닥을 식별할 때 상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가격이 상단 밴드를 돌파하면서 계속 신고점을 갱신하다가 마지막에는 오히려 밴드 안쪽에서 고점이 만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상승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매우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실제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두 번째 핵심 실전 포인트는 밴드 타기입니다. 밴드 타기란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 또는 하단 밴드를 계속 따라가면서 강한 추세를 이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범하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으면 과매수구나 하고 서둘러 매도하고 반대로 하단에 닿으면 과매도네 하면서 덜컥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추세장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단 밴드를 터치하면서 우상향합니다. 이때 캔들이 밴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은 절대 매도 신호가 아니라 지금 상승세가 매우 강력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가격이 계속해서 하단 밴드를 터치하면서 우하향합니다. 이때 캔들이 하단 밴드 밖으로 빠져나온 경우도 흔합니다. 이 역시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즉, 밴드 타기는 오히려 추세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지 추세 반전의 조짐이 아닙니다. 따라서 볼린저 밴드 상하단 밴드에 닿는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매매 포지션에 진입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보조지표인 RSI, MACD, 거래량 등과 함께 확인해서 정말 추세가 꺾이려는 징후가 있는지 아니면 계속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볼린저 밴드 세 번째 핵심 실전 포인트는 스퀴즈입니다. 스퀴즈는 볼린저 밴드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강력한 개념입니다. 스퀴즈는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격 변동성이 극도로 줄어들고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가 서로 가까워지며 차트의 캔들이 중심선 근처에 붙게 됩니다. 마치 시장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조용한 시장 뒤에는 반드시 큰 움직임이 따라온다는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스퀴즈가 끝나고 나면 어느 순간 거래량이 폭발하거나 가격이 강하게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볼린저 밴드가 활짝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벌지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 또는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벌지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면 다시 변동성이 축소되어 스퀴즈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벌지 이후 변동성이 축소되었다가 다시 변동성이 커질 때 추세가 강화되거나 반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스퀴즈는 왜 중요할까요?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좁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밴드가 폭발적으로 확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누구나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개 시장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고 새로운 강한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합니다. 이런 볼린저 밴드 스퀴즈 상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입니다.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는 현재 볼린저 밴드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수치로 표현해주는 지표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가 상승하면 조만간 가격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가 하락하면 강한 추세가 종료되고 가격이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표를 보면 추세의 시작과 끝을 미리 포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를 활용하면 폭발적 가격 움직임이 시작되기 직전을 미리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은 적고 수익은 큰 포지션 진입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볼린저 밴드를 개발한 존 볼린저가 직접 정리한 볼린저 밴드 최고의 매매법 4가지를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트레이더 자동 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 후 문의해주세요.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이 그렇게 잘 맞는다면 왜 굳이 남에게 공개하고 가르쳐주는 걸까요? 이에 대해 존 볼린저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특히 그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존 볼린저는 볼린저 밴드 투자 기법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자료를 조사하고 매매법을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도 새로운 통찰과 깊은 이해를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존 볼린저가 알려주는 볼린저 밴드 최고의 매매 전략 첫 번째는 볼린저 밴드 매매 전략 중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전략인 스퀴즈 매매 전략입니다. 스퀴즈 매매 전략은 세계 최고의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널리 사용되며 심지어 볼린저 밴드 최고의 전략이라고 불릴 만큼 높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확히 이해하고 실전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코인, 선물 등 모든 시장에서는 가격 변동성에 따라 볼린저 밴드의 폭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변동성이 작아지면 밴드 폭이 좁아지고 변동성이 커지면 밴드 폭이 넓어집니다. 따라서 밴드 폭이 매우 좁아진 스퀴즈 구간이 발생하면 머지않아 강한 추세가 시작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스퀴즈 구간 이후 가격이 상단 밴드를 돌파하면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고 반대로 스퀴즈 구간 이후 가격이 하단 밴드를 이탈하면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데 이 매매 전략이 바로 일반적인 스퀴즈 매매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퀴즈 매매 전략을 실전 매매에서 활용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헤드페이크입니다. 헤드페이크란 농구에서 공격수가 머리를 이용해 상대편을 속이는 동작이라는 의미로 초기에 가격이 추세 방향과 반대쪽으로 잠깐 움직였다가 곧바로 원래 방향으로 급격히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속임수 때문에 스퀴즈 매매 전략을 사용할 때는 스퀴즈 구간 이후 단순히 상하단 밴드 돌파만 확인하고 매매 포지션에 진입하지 말고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를 함께 활용하라고 존 볼린저는 추천했습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를 차트에 추가하겠습니다. 차트 상단의 지표 메뉴를 클릭하고 볼린저 밴드 너비를 입력 후 차트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 0.2 또는 0.3 값의 하단 기준선을 설정합니다. 이 기준선 값은 종목이나 차트 시간대에 다를 수 있으니 과거 차트를 경험적으로 보면서 변경해야 합니다.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를 결합한 스퀴즈 매수 진입 전략은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가 하단 기준선 아래로 하락한 이후 다시 하단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를 확인합니다. 이때 가격이 상단 밴드를 돌파하면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익절은 상승하던 가격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하락 이탈하면 익절하고 손절선은 진입 시점에 중심선 가격대 아래에 설정합니다. 이렇게 익절과 손절을 할 경우 수익은 크고 손실은 적게 할 수 있어 좋은 손익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 진입 전략은 볼린저 밴드 너비 지표가 하단 기준선 아래로 하락 이후 다시 하단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를 확인해 가격이 하단 밴드를 하향 이탈할 때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익절은 가격이 하락하다가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상승 돌파하면 익절하고 손절선은 진입 시점의 중심선 가격대 위에 설정합니다. 존 볼린저가 알려주는 볼린저 밴드 최고의 매매 전략 두 번째는 추세 추종 매매 전략입니다. 이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은 볼린저 밴드와 다른 보조 지표로 추세를 확인해 매매 포지션에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일반적으로 추세 추종 매매법은 현재 진행 중인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 전략입니다. 상승 추세라면 매수 포지션을,
하락 추세라면 매도 포지션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상단 밴드를 터치하고 추가적인 보조 지표가 강세를 나타낼 때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가격이 하단 밴드를 터치하고 추가적인 보조 지표가 약세를 나타낼 때 매도 포지션을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추가적인 보조 지표는 볼린저 밴드 %B 지표와 MFI 지표 두 가지입니다. 특히 이 두 가지 지표의 조건이 모두 만족될 때 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볼린저 밴드 %B 지표는 볼린저 밴드 안에서 가격이 어디쯤 위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만약 볼린저 밴드 %B 지표가 1 이상이면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 밴드 위에 있다는 뜻이고, 0 이하의 마이너스 값이면 볼린저 밴드 하단 밴드 아래에 위치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B가 0.5면 중심선 부근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MFI 지표는 거래량까지 함께 고려한 모멘텀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0에서 100 사이 값으로 표시되며 80 이상이면 과매수 상태로, 20 이하이면 과매도로 판단합니다. MFI는 우리에게 익숙한 RSI 지표와 비슷하지만 추가적으로 거래량까지 반영됐다는 점이 다릅니다. 먼저 매수 포지션 진입 조건은 가격이 상승해 볼린저 밴드 상단 밴드를 터치하는 경우 볼린저 밴드 %B 지표를 확인해 0.8 이상이고, 그 다음 MFI 지표가 80 이상일 때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이전 저점에 설정하고, 익절은 상승하던 가격이 중심선을 하향 이탈하면 수익 실현합니다. 반대로 매도 진입 조건은 먼저 가격이 볼린저 밴드 하단 밴드를 터치하고 볼린저 밴드 %B 지표가 0.2 이하에 위치해 있고, MFI 지표가 20 이하이면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이전 고점에 설정하고, 익절은 하락하던 가격이 중심선을 상승 돌파하면 수익 실현합니다. 가끔 모든 매매 조건을 충족해 진입했음에도 시장 흐름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첫 번째 매매 진입 신호를 예비 신호로 간주하고, 두 번째 매매 진입 신호가 나올 때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짓 신호로 인한 손실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볼린저가 알려주는 볼린저 밴드 최고의 매매 전략 세 번째는 추세 반전 매매 전략입니다. 추세 반전 매매 전략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쌍바닥형 패턴이나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쌍봉형 패턴을 포착해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면 이 반전 패턴을 더욱 명확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볼린저 밴드 하단 밴드를 터치하고 쌍바닥형 패턴이 나오면 상승 추세 반전을 예상하고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고,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 밴드를 터치하고 쌍봉형 패턴이 나오면 하락 추세 반전을 예상하고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구체적으로 매수 포지션 진입 조건은 먼저 가격이 하락하다가 두 개의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하는 쌍바닥형 패턴을 확인합니다. 이때 첫 번째 저점이 하단 밴드 밖에서 형성되어야 하고, 두 번째 저점은 하단 밴드 안에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저점이 첫 번째 저점보다 높거나 낮아도 상관없지만 두 번째 저점이 밴드 안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가격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상승 돌파하면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특히 이때 거래량이 급증해야 매매 진입 신호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매도 포지션 진입 조건은 먼저 가격이 상승하다가 두 개의 고점을 형성하고 반등하는 쌍봉형 패턴을 확인합니다. 이때 첫 번째 고점이 상단 밴드 밖에서 형성되어야 하고, 두 번째 고점이 상단 밴드 안에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고점이 첫 번째 고점보다 높거나 낮아도 상관없지만 두 번째 고점이 밴드 안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가격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거래량이 급증해야 매매 진입 신호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네 번째 매매 전략은 다이버전스 매매 전략입니다. 다이버전스는 가격과 보조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매매법에서는 RSI 보조 지표를 활용합니다. 가격은 고점을 높이는데 보조 지표인 RSI는 반대로 고점이 낮아지거나, 가격은 저점을 낮추는데 보조 지표인 RSI는 반대로 저점을 높이는 것을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이 다이버전스는 기존 추세가 약해져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매우 강력한 신호로 간주됩니다. 일단 RSI의 설정값은 존 볼린저가 추천하는 랭스 14, 어퍼 리밋 70, 로어 리밋 30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매수 포지션 진입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가격이 하락하면서 하단 밴드를 두 번 터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단 밴드를 터치한 가격 저점들을 연결한 추세선이 하향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간에서 RSI 지표의 저점들을 연결한 추세선은 상승하고 있어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된 후 가격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최근 형성된 저점 아래로 가격이 내려가면 손절하고, 익절은 진입 이후 손익비 2대1 이상 달성 시 분할 매도합니다. 반대로 매도 포지션 진입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 밴드를 터치한 가격 고점들을 연결한 추세선이 하향 돌파하고 있는데, 같은 구간에서 RSI 지표의 고점들을 연결한 추세선이 하락하고 있어 하락 다이버전스의 발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확인된 후 가격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최근 형성된 고점 위로 가격이 올라가면 손절하고, 익절은 진입 이후 손익비 2대1 이상 달성 시 분할 매도합니다. 추가적으로 고수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볼린저 밴드 심화 활용 방법 PDF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볼린저 밴드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후 하단 더보기 고정 댓글을 확인 후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슈퍼트레이더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